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2022학년도 1학기죠. 정치학의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죠. 다만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수업, 즉 강의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강의실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번 학기에는 6월 1일인가요? 그때는 또 지방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 수업 시간과 중복이 되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별도로 보강 수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강 수업을 하기보다는 이게 유튜브나 해서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동영상 지금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코로나19가 다 사라지지 않고, 뭐 글쎄 이번 학기만 하더라도 벌써 수업받는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이 되었다고 수업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확진 참여 아니 확진 어 걸리는 학생들 수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하여튼 뭐 이번 주 수업은 이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그 진도는 강의실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PPT를 좀 열어볼까요? 어, 여기 보면 그런가 하면 뭐 지난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영상 수업을 여러분들 내가 이메일로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 있죠? 그거다도 게시하고 또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여러분들 올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게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글쎄 시- 영상을 보았는가 안 봤는가 시청했는가 안 했는가는 글쎄 내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유언하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설문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였다가 이제 피드백도 좀 하고 또 강의 내용도 였다가 한번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청을 했는가, 예를 들면 수업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걸 활용해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학기에도 이 보면 이 지난 학기에 어, 구글 드라이브로 수업을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죠. 글쎄 대부분이 좀 삭제도 많이 되어져 있고 몇몇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내주면 이렇게 이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 10월 25일, 27일 내용을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 응답 내용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보면 응답 내용도 각각 몇 명씩 응답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일단 공지를 합니다. 자, PPT를 열렸죠. 정치학의 이해 이 과목이죠. 글쎄, 이 학생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 또 친구나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또래 집단, 또 선후배들,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고.
누구라도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교육 전문가예요. 다 교육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어요, 보면. 또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사람은 누구라도 다 정치 평론가가 돼요, 보면. 정치 얘기하면 다 해박해요, 보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만 이론적 틀에서 바라보면 또 한국 사람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어,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보면. 뭐 갈등에 불화의 씨앗이 된다고. 사실 그래요.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하면 참 결론도 쉽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참 나 자신과 태아 간의 구분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와 정치적 견해,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굉장히 좀 적대시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의견이 같으면 굉장히 좀 친화력을 발휘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도 그러지 않는가. 사실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뭐 그냥 피하 간의 구분이 명확해져요, 보면. 그러지 않던 사람들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양말의 적과 동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뭐 또 현실 정치하는 여러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정치 패널들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확연하죠, 보면.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소시민들, 뭐 학생 여러분들 같이 또 일반인 사람들은 글쎄 이 정치가 우리 생활에 뭐 밀접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죠, 보면. 대체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뭐 정치에서 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뭐 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런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소시민들을 정치하면은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좀 피상적인 그런 얘기가 많고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그런 논의, 어떤 그 이 논쟁 이런 것들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교육, 시민성 이런 것들이 좀, 좀, 이제 좀 그런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어, 부족하지 않는가?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있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뭐 그냥 맹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뭐 당원이라든가 그 정치 권력을 추종하는 뭐 그런 집단들이라면 뭐 일종의 뭐 지지와 반대 뭐 이렇게 한편에 세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소시민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올려놓고 비판도 해볼 수 있고 또 평가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영역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보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글쎄 정치라는 것은 그냥 뭐 내가 나이 먹으면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습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 이 분야도 하나의 학문이고 또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 또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식견 이걸 좀 높여서 어떤 굉장히 이론적 틀 내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신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시간 한 학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유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뭐 사유를 형성하는 것은 꼭 인간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뭐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집단을 이루는 그런 어떤 동물 세계에서도 곤충들 세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는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집단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행위 이런 것은 어, 우리와 의사소통을 안 되니까 그러지. 그들 나름대로도 어떤 그런 행위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또 생존의 법칙,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 그들만의 어떤 이 특성 이런 것을 갖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다만 이제 인간처럼 또 사변적이고 구체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게 논의하는 것은 어, 그때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책 교재는 구입했나요, 여러분들? 이 책은 좀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 좀 평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사실 대학 교재가 좀 딱딱하기 그지없는데 좀 제목부터가 좀 이 책은 뭐 예를 들면 요 보이듯이 산책을 나서면서 또 뭐 이렇게 어 그런가 하면은 뭐 공원 안으로 들어가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재미있게 다가가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제를 정했지 않는가. 뭐 사람 사는 세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 상호 교류, 상호 이해와 조화, 대립과 반목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결국은 그러죠. 결국은 사람 관계, 이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그 사람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상호 교류, 상호 이해와 조화, 또는 대립과 반목.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는 하나의 어떤 상호 교류의 어떤 이치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안정과 조화, 분열과 갈등. 인간관계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과 조화를 강조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이 분열, 또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동물 집단이 뭐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집단 학살 같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만큼 잔혹한 동물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구 저쪽 이 유럽 쪽에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련,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뭐 중동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항상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리아 같은 나라도 전쟁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은 이 동물이 어떤 전쟁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보면 막 한번 인간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전쟁 수단도 진보해서 참 대량 학살 뭐 핵무기 하나 던지면은 뭐 수십만 명이 일시에 뭐 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잔혹하기 그지 없는 거죠. 인간만큼 잔혹한 동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가 하면 인간만큼 또 상호 조화, 이해, 또 이 안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화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그 과학적 메커니즘, 사회 심리적 메커니즘 갖는 것은 또 뭐 인간이 가장 그 우수한 어, 우- 동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보면. 그래서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에서 왜 질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이것은 뭐 홉스만이 뭐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사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공자 또는 뭐 나가서 맹자,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플라톤 이런 여러 정치학자들, 뭐 근대 정치 사상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있었던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인간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그러죠. 이제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인간의 정치 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정치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정치 두 가지 설명, 뭐, 교재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뭐, 사실상 이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이상도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뭐 일단 두 가지로 하나는 갈등 해소로서의 정치. 이거 보면요. 갈등 해소로서의 정치이다. 일종의 이제 하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종식하는 갈등 해소. 또 하나는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그래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필요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참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죠. 뭐, 또 그런가 하면 뭐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 명제에서도 인간은 정치의 동물 또는 파스칼 같은 그 이 프랑스 철학가도 뭐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천사도 금수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미는 뭡니까? 함축된 의미는 글쎄 인간은 그 천사와 금수 뭐 짐승이라고 하는가요? 금수 알죠? 뭐 애니멀 금수의 경계 영역 안에 있는 게 인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보면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제 권력 관계 이것은 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한번 볼까요? 정치란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본질이다. 인간 본성의 다면성.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인간의 본성.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인간이 정말 선하냐 악하냐? 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글쎄 양비론인가요?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은 뭐 선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자나 뭐 순자 같은 분들도 뭐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보면 공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는 선한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악을 배우고 악을 답습하면서 악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공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성설 입장이 있는 거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 뭐 사실은 악하게 태어납니까? 그 어린 아이를 보면은 참 착하기 그지없고 선해 보이는 거 그지없는데 근데 악행을 하는 것이 또 인간이죠.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굉장히 악하다. 그야말로 사악한 동물에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살면서 선을 답습하고 선을 학습하면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글쎄 뭐 어떻게 일면은 또 이제 긍정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선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너와 내 아비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봐요, 보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에요, 보면. 아비가 마귀인데 그 아비에서 태어나는 게 우리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그렇죠. 의인이 되려면 그냥 스스로 의인이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된다고 말하죠. 의인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도 있죠 보면. 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글쎄 뭐 성악설 입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악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혹자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이 선과 악,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할 때는 한자에 보면 이 악자의 마음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악의 마음심이 있어서 마음이 악에 있다. 성악설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로 좀 복잡해져요. 보면 그런가 하면 그 이 러셀이 설명하고 있는 뭐 우리가 이제 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보면은 교재에서 러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러셀에 따르면 인간 생활 현상은 세 가지 투쟁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투쟁이랍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그 자연 현상, 우리가 이제 자연 본질과의 투쟁.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인간 자신과의 투쟁.
아와 피아와의 뭐 투쟁이다. 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투쟁.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대부분이 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권력 관계인 거죠, 보면. 지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권력 관계는 어, 뭐 글쎄요, 뭐 꼭 이 정치 현상이 있는 국가 또는 뭐 이런 그 세계 정치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뭐 일종의 한 가정에서도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보면. 가정에서도 누가 권력을 많이 갖는가? 그러죠. 뭐 헤게모니를 누가 많이 갖는가? 또 나아가서는 어 글쎄 뭐 직장에서도 권력 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직장에서도. 또는 뭐 또래 집단 또는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처럼 뭐 대학생 같은 그 연인 집단에서도 권력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그랬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는 권력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무리는 아니다. 그렇죠. 보면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치의 필요성, 정치의 이해하기, 정치가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뭐 정치가 왜 필요한가? 여기 교재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첫째는 사회 존속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그렇다면 사회 존속을 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일단 뭐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한 사람만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은 거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이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 교재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와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갖춘 일정한 수의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간의 기능 분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능 분화, 직업의 분화, 또 건전한 직업 의식. 이것이 이제 사회 존속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개인의 어떤 기능 분배, 배분이라고 하죠. 이거는 배분을 일종의 배분의 행위가 이제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물품, 노약, 뭐 생산 분배, 뭐 민생, 정치 기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영역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큰 사회에서 보면 두 번째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 정치다. 그렇죠.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전제에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는 거, 인간의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누가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까 본질적으로 말했지만 인간은 악한 사람은 악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악한 반사회적 행위를 할 것이며, 뭐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것이니까 그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서는 이상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보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이상사회로 진보하기 위해서 정치는 있어야 한다고 이제 여기에서 정치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 좀 더 이상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능동적인 집단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은 처음에 그 원시 사회에서 이 자연 상태에 태어났을 때는 뭐 정말로 선하냐 악하냐 그 논의를 떠나서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면 뭐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 거 내 거가 없는 공동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별로 없어요. 뭐 욕심도 없고 굳이 내 거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공동 생산, 공동 소비니까 거기는 갈등할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유 개념이 형성되어지면서 인간이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를 말하면 그 여러분들 그 영국의 철학가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 있죠?
인간의 어떤 그 이 자연 상태, 이 공동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모든 그 유토피아의 그 섬에 어떤 거기에 인간들이 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어떤 자기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다 하고 거기에서 다 최선의 자기 이상을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상의 섬인 거죠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보면.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라는 거죠 보면. 이게 불안한 상태예요 인간은. 그 사욕, 개인적 욕심,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 소유욕 이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평화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뭐 글쎄 예전에 그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학생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시맨 영화를 보면은 아프리카 그 원주민 그 부시맨이 집단하는 서식하는 그 조그마한 그 이 부족 사회 집 나라죠. 나라가 아니라 조그마한 그 이제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뭐 알죠?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유럽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버리니까 마침 그 콜라병이 부시맨이 살던 그 마을에 떨어져 갖고 부시맨이 그 콜라병을 주워서 처음 보는 콜라병이니까 어떤 사용 용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보니까 간단하고 또 여러 그 형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뭐 이제 씨앗도 좀 찧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죽을 피는데 사용도 해보니까 용이하다는 거죠. 뭐 그러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기를 원하고 서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용했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걸 소유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어, 생겨서 그냥 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또 다툼을 하고 뭐 그런 거이죠 보면. 아 그래서 원시 공동체에서는 뭐 니꺼 내꺼 개념이 없는 그런 공동 생산 공동 소비에서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없는데 이게 이제 소유 개념이 형성되어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시맨이 콜라병을 갖다 버리는 이런 뭐 영화가 있었죠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글쎄 인간의 이기심이 발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평온한 상태.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루스라든가 또는 뭐 존 너크라든가 뭐 몽테스큐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논의가 뭡니까? 인간의 자연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안한 상태로 볼 것인가? 또는 평온한 상태로 볼 것인가? 평화로운 상태로 볼 것인가? 이런 게 항상 그 고민했던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서양 정치 시간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 1강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도 과연 결국은 왜 인간이 그 정치가 필요한가? 요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존속, 사회 존속, 반사회적 행위, 통제, 그 이상 사회를 위한 정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 공원의 산책에서 개념 변천사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공원의 즐거운 산책 이렇게 나오는데 개념 변천사 이야기 규제 그 제목에 되어 있죠 보면 여기 보면 플라톤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면 정치란 인간의 영혼의 추구선을 도시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이 이상을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은 누가 정치를 해야 하냐라고 할 때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간으로서 완벽한 사람. 그럼 누가 인간으로서 완벽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한번 부른 거죠.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 왕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는 사실은 신분제 사유죠,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 계급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플라톤도 그렇게 계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는 철인 왕,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위를 질서 유지를 하는 군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평민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누가 해야 한다? 뭐 철인 왕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인간이 철인 왕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철인 왕이 철학가가 못 뛰고 악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는 플라톤은 이제 명확히 이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정치를 이상 정치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음, 이 사회 전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일종의 이제 뭐라 할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이상 실현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뭐 고대 중세 시기를 거듭해 오면서 이러지 못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정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종교나 윤리 이런 거 이제 구분을 해야 한다. 분리를 해서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권모 술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모사를 하더라도 하는 것. 그렇지 이게 뭐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철인 정치를 실현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마키아벨리는 설명을 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마키아벨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냐 고무술수를 쓰기를 좋아하고 조사모사를 해서라도 뭐 권력만 잡으면 뭐 되는 거냐. 근데 사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서양 정치 시간에 한 번 더 볼 것이며, 뭐 그런가 하면 이 공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정자 정야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치란 공자께서는 정치라는 것은 뭐 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종의 이제 정치는 도덕 정치를 주장하지만 이 정자 정야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바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보면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일종의 뭐 이 마르크스 앵겔스가 말하는 정반합 변증법처럼 말하는 것이다. 뭐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다시 분리해서 또 정반합 이루어지는 이런 것처럼 마치 공자의 정치도 사악한 것로부터 바로잡는 그런 것이 이제 정자 정야다. 그래서 이제 바로잡는 것이 정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홉스도 말하고 있습니까? 자연 상태 인간은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자연 상태에 있는 권리, 인간의 권리를 자연 신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이 국가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일반 의지, 이 개인의 주권을 일반 의지를 거기 신탁해서 국가에게 맡게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뭐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정치 개념도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마르크스 개념도 있죠. 마르크스, 라스웰, 리스트 한번 개념 정의만 설명한 것만 보고 갈까요? 마르크스는 정치라는 것은 여기 뭐 생산 구조에서 상부 구조다라고 이렇게 교재에 서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다음 시간에 있는데 거기 한번 좀 볼 건데, 일종의 이제 마르크스는 이 유물사관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우리 인류 역사가 유물사관적 관점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처음 인간은 태어났을 때 자연 상태, 그것은 원시 공동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 개념이 생기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형성되어지고, 뭐 노비, 농노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세까지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게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이게 구분되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 경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하부 구조, 토대가 되는 것이고, 상부 구조는 뭐 일종의 정치, 뭐 이념, 또 종교,
또 여러 가지 뭐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상부 구조고. 그래서 이제 토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유물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상부 구조를 파악하면서 인간은 물질적 생산력의 발달 단계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의 총체적 합이다. 이게 이제 유물사관 그런 관점인 거다. 볼 수 있겠고, 뭐 나스웰이라는 것은 정치란 권력 획득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제 근대 정치학자, 이제 최근 오늘날 현대 정치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즉 권력 획득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데이빗 이스트 같은 학자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좀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좀 암기를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것은 권력 획득에 초점을 둔 것이라든지, 또는 뭐 데이비 이스트 같은 경우는 가치 권위적 배분이라든가, 뭐 탈코 파슨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죠. 가치의 심오한 박탈이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데이비 이스트 같은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 가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보면 일종의 뭐 지위도 들 수 있고, 또는 뭐 경제적 뭐 물질도 들 수 있겠고, 권력도 들 수 있겠고, 뭐 경제적 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배분해 주는데 권위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죠. 그냥 이게 사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어 권위적으로 이게 한 국가 어떤 그 범위 틀에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 뭐 사기업에서 그냥 그 배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과급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권위적 배분. 그러니까 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가치의 심오한 박탈. 막스 베버가 아니라 파슨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고, 막스 베버는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보면 사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죠? 보면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뭐 참 배려하고, 미리 알아서 보복 절도하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 또 그 사람 말 한마디,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서 납니까? 뭐 대통령이 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다 거기에 보면은 가치 배분, 또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힘, 뭐 대통령만 그럽니까? 뭐 장차관들, 또 이제 그런 권력 계통에 있는 사람들, 또 의원들, 또 이번에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가 있죠. 보면 6월 1일 날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 권력은 내가 항상 설명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 권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누가 그러대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 뭐 어떤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그래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한 발만 삐끗하면 정말로 교도소 담장 저쪽으로 떨어지면 그 교도소 뭐 이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뭐 또 한 발만 이쪽으로 오면은 그야말로 참 좋은 세상 만나서 참 정치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가 하면 참 뭐 오늘 시점으로 보자면 내일 모레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받아볼 시점은 뭐 당일이 되겠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글쎄 민주주의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은 그야말로 꽃가마를 타는 거죠. 뭐그 세상 뭐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선자는, 그 대통령 당선자는, 또 그 집단들은, 뭐 그 정당들은. 하지만 떨어지면
그냥 꽃상여를 타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동안에 뭐 참 여러 가지 경제적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에너지도 뭐 그런 것들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참 꽃상여를 타는. 그래서 아마 참 민주주의 꽃이다라고 하는 때 둘 중에 하나는 타는 거죠. 뭐 꽃상여 아니면 꽃가마를 타는 건데 아마 우리 선거가 유독 더 그래요. 보면 아마 이번 선거도 아마 틀림없이 한쪽은 뭐 청와대로 갈 것이며 한쪽은 반드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큰 집을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뭐 사실상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중에 지금도 큰 집에 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거의 뭐 자기 임기 동안만큼이나 거의 5년 동안 뭐 4년 몇 개월이라고 하죠. 4년 9개월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다 채워서 큰 집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죠. 뭐 그런 거예요, 보면. 또 그런가 하면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만 갑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비슷해요, 보면. 뭐 그래서 어 주인 잘 만나면 청와대로 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큰 집에 가서 있다 와야 하는 것은 현실인데 그래서 뭐 누가 말하는 그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좀 동감을 하는데 정치 권력이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 불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죠. 그런가 하면 불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동상을 입지 않는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 그래도 화상을 한번 입어도 정치 권력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난 화상 입기 싫다고 어느 정도 정치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 권력과 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 참 좋아요, 보면.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으면은 뭐 불가피한 거죠, 보면. 이번 뭐 선거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 권력 하면은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좀 뭐 인용구를 달자면은 조선 왕조에 걸쳐서 세 번 정성 서열에 있었던 그런가 하면 국구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그 이 궁전마마의 그 이 아버지 그 왕의 장인이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두 번이나 있었던 그 칠삭동의 한 명이가 뭐 한 얘기라고 해서 나도 뭐 누가 얘기를 해설하기보다도 아직 그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보면 정치 권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불과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화상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나같이 너무 권력하고 멀리 있어서 항상 추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상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한번 강의실이라면 내가 물어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러 그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루크, 벤담, 루스, 마르크스, 뭐 라수엘, 뭐 이렇게 아까 루크는 자연 상태 개인, 이런 루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은 이제 뭐라고 일종의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개인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어떤 일반 의지를 신탁해서 일종의 이제 그 주권을 신탁에 맡겨 국가라는 그 틀에 동의하에 정부를 수립해야만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벤당 같은 그런 학자들은 이제 뭐 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마르크스, 라셀 뭐 이런 학자들 아까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정치와 인간의 역사 네 가지 유형 설명하는데 어, 여기 보면 한 네 가지 유형에서 인간과 역사와의 비판, 플라톤 동굴을 비유해서 이게 플라톤은 인간이 이 동굴에 있는 무지의 동굴에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통해서 그 무지의 인간을 깨우쳐줘야 한다고 이게 이제 플라톤은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정치학 영역에서 그걸 올라오면 정치라는 것, 도시국가에서 비롯되는 말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 낙관하느냐, 역사에 비해서 낙관적인 입장 또는 비관적인 입장. 낙관적인 입장은 뭐 존 노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지만 홉스나 이런 사람들은 비관적인 입장이고, 그다음 인간과 정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은 막스 웨버의 변증법. 인간은 결국은 뭐 이 정반 합해서 결국은 발전해 가듯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데, 근데 그 뭐 과연 인간은 어떠한 거냐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해 고민해 보는데, 우리 사실은 뭐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 이 철학가들이나 문학 작품에서도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이거 그 저서 뭐 문학 읽어봤죠. 보면 뭐 어렸을 때 참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뭐 한번 읽어봐야 한다 해서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최근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보면 그 세몬을 통해서 과연 인간은 뭡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천사 먼저 죄를 짓고 내려온 미하일이죠. 그 미하일을 통해서 그 세모는 뭡니까? 그 구도 세공인 아닙니까? 그의 이거 참 가난한 세공인, 그 참 내일 먹을 빵이 없어 걱정하는 그 세공인, 그 안에 뭡니까? 마트류나 그 좀 글쎄 좀 그건 악독하게 묘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거기에서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 또 이 한치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뭐 그 세공인에게 구두를 의탁한 사람들을 그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걸 또 부탁하고 그것을 또 구두를 만드는 그 셰몬, 이것을 이제 깨우치게 하는 그 이 메아일 천사가 그걸 깨우치게 하고, 그러면 쌍둥이 자매를 옆집 그 부인이 키우게 되면서 사랑으로 키우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지 않는가, 뭐 이것을 뭐 설명하는 건데, 뭐 그것은 이제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나 아렌트 같은 그 이 뭐 정치학자, 독일의 정치학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인데, 한나 아렌트 같은 것은 인간의 조건을 설명해요. 보면 뭐 여러 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인간의 조건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의 그 인간의 삶, 이걸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어야 하는가? 이 인간이 드는 조건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좀 흥미로워요. 그 첫째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노동 행위를 하는 그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 행위를 하는 인간, 이 삶의 그 자신, 이를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일종의 이제 작업으로서의 인간. 이 작업으로서의 인간은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창의성을 갖는 인간이라고 설명할까요? 뭐 그냥 이런 그 작업, 뭐 작업하니까 일하고도 구분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뭐 일종의 예술 작품을 하는 것들은 작업만은 아니죠. 미술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 작업만은 아니죠. 거기 창의성이 가미돼서 작품성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업으로서의 인간이라고 설명할 때, 어떤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다양하게 가공해서 다양한 인간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만드는데, 나무를 통해서 의자나 탁자를 만들면 일종의 작업으로서의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이제 그 목재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드는 거, 이것은 일종의 이제 작업으로서의 인간 행위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하는 뭐 여러 창조물들 있죠. 창작품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서 인간의 조건은 행위로서의 인간을 설명합니다. 행위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오늘날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인간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 이때 정치적이라는 것은 아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적어도 고대 시민권을 갖는 사람만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뭐 논의, 정치적 어떤 그 담론 이런 걸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당시도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누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죠? 일단 배제하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은 배제가 되는 거죠. 내 시민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예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시민권이 없죠.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도 시민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나 시민권을 얻는 그런 사회에서 정치적 행위, 정치를 하는 것은 시민의 영역인 거죠. 시민의 영역.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우리도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체제인 경우에도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행위, 정치적 담론 이런 것을 하는 그 이 집단은 글쎄요 뭐 신문 사회였으니까 아무나 다 노비들이 정치적 담론을 합니까? 양반하고 모여서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노비나 평민들은 정치 행위를 못한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도 뭐 정치 행위를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뭐 하여튼 뭐 정치적 동기도 하고 뭐 그런 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정치적 담론, 정치 뭐 행위 이런 차원은 그들은 이제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적어도 사대부가 양반들이 서원에서 뭐 정치적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치적 어떤 담론, 정치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의 우리가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지금 뭐 선거 이런 거에서 막 여러 정치 행태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일종의 이제 그때 정치적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죠, 보면. 일종의 철학적인 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정치 활동하고 또 선거 운동 해주고 또 뭐 거기서 알바비 받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 이게 아니고 또 돈 받고 여러 그 방송국 또는 여러 종편 패널 나가서 어떤 패널들이 말하는 뭐 그런 정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나는 생각해요. 좀 뭐 청이적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도덕이 무엇이냐 뭐라든가 도덕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이라면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노동, 작업, 행위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인간은 이 세 분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참 1차원적 인간이었던 거죠, 보면 지금까지. 오늘날 모든 지금 인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행위만이 있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뭐 예술가들, 철학가들 또는 뭐 문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이 작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요즘 뭐 지금 정권 뭐 했을 때도 초기에 뭡니까?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것을 먼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지 말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또는 이게 좀 우리가 사색도 해보고 이 왜 사는가도 생각해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지금 정부에서도 좀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인간으로서 인간 역사 내가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정말로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원으로서의 산책, 정치학 공원의 역사, 뭐, 이게 그냥 사실 뭐 공원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교재에서 나와 있지만, 이 정치학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정치학은 사회 경영을 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정치학은 이론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우리가 정치와 정치학은 구분을 할 줄 알죠. 뭐 경제와 경제학 구분되듯이. 근데 이제 이 정치학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교재에서 물론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먼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은 굉장히 이것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판적 견해에서 정치적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또 정치적 비판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보면. 그냥 그러다 보면 메시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가 어떤 그런 갈등 요인이 많아요. 정치적 갈등 요인.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 갈등, 뭐 영호남, 뭐 또 충청도 뭐 어떤 경기도 뭐 이런 그 이 지역 갈등이 좀 많았고 그런가 하면 또 뭐 학생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이념 갈등, 뭐 진보, 보수, 중도 특히 뭐 진보 보수 뭐 그 특히 뭐 종편 패널이라든가 또는 뭐 미디어 매체 방송 패널들 보면 정말로 좀 역겹기 그저 없죠. 보면 그냥 나와서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뭐 지금 상대방 후보 비판하면서 비난까지도 하고 맹목적으로 자기 후보 뭐참 용비어천가를 읊어대는 그런 패널들 보면 좀 정말로 좀 역겨워요 보면. 또 직업이 뭐 당 뭐 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야 좀 이해가 되지만 어느 사람들 뭐 정치학 교수라고는 그런 인간들도 나와서 그냥 좀 앵무새처럼 물고기 점심 먹는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로 정말 좀 안타깝게 그지없고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그들의 비판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지 그런가 하면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들 여러분들 정치 비판 건설적인 정치 비판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정치는 다 한다고 하지만 또 좀만 들어가 보면 이론적 틀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보면. 그러지만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또 좀 누구 정치 얘기 나오면 아, 정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건설적 비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발전하는 거죠. 그래야 훌륭한 후보를 뽑고 그를 우리 대표자로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사회를 결정하는 요체가 되는 거고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정치예요. 물론 학생 여러분들 그 경제적 어떤 그 수준 또는 그 삶의 어, 어떤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 경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제는 정치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인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발휘할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나도 그래요. 나도 어떤 그 이런저런 모임에 있다가 보면 정치 얘기는 금기 사항도 있어요. 보면 또 그런가 하면 또 어쩌다 한마디 하면 맹목적이에요.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누가 뒤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 얘기 보면 아무개는 좋고 아무개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보면 아 정말 그런가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유독 그랬어요. 보면 이념 갈등 그 참 요즘 많이 나오죠. 뭐 대통령 다시 또 선출하는 이 시기에 어 뭐 취임사의 내용 얼마나 참 감동적이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참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에게 우리 그 감동을 줬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리고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다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다 했지만 제일 내가 생각해 볼 때 갈라치기가 심했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이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거의 뭐 결정이 되겠지만 그 대통령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좀 뭐,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 좀 쉬었다 한번 갈까요?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